잠깐 짬을 내서 만들어보는 극장 개봉작 이야기. 편집은 발로 하고 녹음은 한 큐에 했습니다.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일로 어지러운 가운데 정신 수양도 좀 하고 기분 전환도 할 겸 해서 극장에서 영화를 몇 편 봤습니다. 한국 영화는 3편 봤고 외국 영화 1편 보고 왔는데 외국 영화는 미션 임파서블 풀아웃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야 50줄에 접어든 탐형이 20대 때나 크게 다름없는 모습으로 뛰어다니는 것만 봐도 표값이 아깝지 않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재미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이 만든 1편부터 이 시리즈 영화들의 내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톰 형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몇몇 조력자들과 함께 불가능한 미션에 달려들지만 우리는 이미 뻔히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 이단 헌트가 임파서블한 미션을 파서블하게 석세스할 거라는 걸 말이죠. 똑같은 내용이 계속되는 시리즈의 속편을 만들 때 감독과 작가, 제작자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차피 주인공이 안 죽을 거 알고 있고 주인공이 실패하지 않을 것도 관객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긴장감을 만들어낼 거냐는 거죠. 심지어 이 영화의 장르는 긴장감이 생명인 첩보물입니다. Nothing yet. Stand by. 007 시리즈는 다니엘 크레이그의 기가 막힌 수트빨과 매력적인 여성들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본드걸들, 그 중에 최고로 연기를 잘하는 본드걸은 물어볼 것도 없이 주디 덴치 용이었고요. That which we are, made weak by time and fate. 최고로 예쁜 본드걸은 Wouldn't go as far as calling you a cold-hearted bastard. Just feel This slide's cards. 이걸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다 예쁘신데. 연기도 잘하고 핫한 배우들이 번갈아 가면서 악역을 맡아주고 감독들의 네임밸류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대단하죠. 한마디로 007 시리즈는 최고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답게 돈을 무지막지하게 때려 박아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킴으로써 이 한계를 돌파합니다. 일반 직장인이 40년 만기 적금을 꽉 채워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에스턴 마틴 스포츠카를 뒤도 안 돌아보고 쿨하게 집어던지는 무식한 돈자랑 장면도 꼭 한 번씩은 등장하죠. Good evening. 이에 반해 미션 임파서블 2편을 보면서 저는 이 시리즈가 여기서 쪽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우상 감독이 만든 2편은 정말 눈뜨고 못 봐줄 정도였거든요. 갑자기 동굴 안에서 비둘기가 날아가질 않나? 이단 헌트가 나라 뒤돌려 2단 옆차기를 하지를 않나? 쌍권총을 쏘질 않나? 어이구 씨발. 1편의 이단 헌트는 물론 액션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빠른 상황 판단과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뚝배기 회전으로 승부하는 스마트한 캐릭터였습니다. 그게 매력이었고 칼같이 떨어지는 탐 크루즈의 얼굴에도 잘 어울렸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액션 장면 찍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뭐 구두 밑창 내구성 테스트하는 겁니까? 하지만 제작자 중에 한 명인 톰 크루즈가 정신을 차렸는지 3편부터는 서서히 원래 재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의 팀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손발 딱딱 맞는 걸 지켜보는 아기자기한 맛도 조금씩 되찾았죠. 여기에다가 진짜 사망보험금 받는 게 올해의 목표인 사람처럼 몸이 부서져라 뛰어댕기는 톰 크루즈의 스턴트까지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4편과 5편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확실하게 만들어냈습니다. 007의 개성이 수트발과 전통, 그리고 오메가 PPL과 Rolex. Amiga. Beautiful. 에스턴 마틴 PPL이라면 이 시리즈는 짧게 여러 번 뒤통수를 치는 트릭의 연속과 머리가 그렇게 좋으면서 왜 이런 무식한 방법밖에 생각을 못 해내는지는 미스테리지만 You could bounce right off the roof. Yes, I could. 어쨌든 절대 몸을 사리는 법이 없는 톰 크루즈 형님의 생 스턴트 액션이죠. 아마 톰 크루즈 형님은 별로 남은 생에 미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간한 스턴트로는 이제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톰 형이 개고생하는 걸 더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사이먼 패그는 옆에서 얄밉게 입을 털어댑니다. The security proof. You said it yourself. It's the only way. That doesn't sound impossible. Okay, now remember, it's a rolling off motion that disengages the bond. 또 한편에서는 레베카 페르구손이 사이드킥이자 파트너로 등장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일사파우스트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시리즈마다 적인지 우리 편인지 불분명한 인물이 등장해서 긴장감을 추가하죠. 이렇게 명확한 공식이 섰고 이 공식에 따라 만들어진 영화들이 내놓는 족족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held on to the plutonium, we wouldn't be having this conversation. 물론 주구장창 액션만 한다고 해서 영화가 재미있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건 1급의 작가가 여러 명 달려들어서 대가리를 빡세게 짜낸 것이 분명한 촘촘하게 짜여있는 시나리오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이 꼬여있는 것 같지만 이해가 어렵지 않고 순간순간 자잘한 트릭들로 승부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진행이 직관적이며 머리에 쏙쏙 박힙니다. 다행인 건 제작자 중에 한 명이자 이 시리즈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톰 크루즈가 이 시리즈에 애착도 많고 대충 만들 생각도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뻔한 영화지만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어질 정도로 돈과 노력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절대 실망을 시키는 법이 없고 상영시간 내내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이런 영화는 그냥 팝콘 씹으면서 봐주면 되는 거죠. 극장에서 보실 분은 미션 임파서블 5편인 로그 네이션을 보시고 가셔야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던 한국 영화 중에서는 공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보기는 했는데 아마도 이 영화는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흔히 우리가 에스피오나지라고 부르는 첩보물의 흐름을 그렇게 많이 따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긴 윤종빈 감독은 장르적인 설정에 딱 맞는 영화를 지금까지 만든 적이 거의 없었죠. 영화마다 보통 2개 이상의 장르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갱스터 영화의 시대극을 섞은 영화였죠. 심지어 이 영화의 주인공은 갱스터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이 골격도 그렇고. 어? 그래서 재미가 있었던 거죠. Don't tell me you're innocent. Because it insults my intelligence. 깡패 영화에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면서 이빨을 까는 전형적인 한국 아저씨가 한 명 등장하자 이렇게다.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의외의 재미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이리 봐라. 또
이 뱀 같은 양반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위기를 어떻게 헤쳐가는지를 보면서 그 우리 형님의 할부지의 구촌 동생의 손자가 바로 이현식이라. 한국 현대사회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풍자하는 것도 가능해졌죠. 같게 생겼다. 굉장히 적절했습니다. 그런데 군도 밀란의 시대에서는 이게 별로 적절하지 않았죠. 시대극과 무협을 섞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 영화 전편에 흐르는 기괴한 나레이션이 뭔가 내내 핀트가 안 맞더니만 자신의 분노와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결심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카로니 웨스턴을 들이부으면서 영화의 밸런스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마치 밀란에 성공하고 싶으면 기관총을 사라 뭐 이런 거 같잖아요. 제가 방구석 1열에서 약간 빨아주면서 소개하긴 했습니다만 윤종빈 감독 영화 중에서 손꼽히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도 유명한 배우들이 잔뜩 등장하지만 영화를 보고 기억에 남는 건 오로지 강동원밖에 없죠. 밀란을 다루고 있는 영화에서 이렇게 악역까지 매력적으로 그려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힘을 줄 캐릭터들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게 되죠. 이 영화의 중심 줄거리는 주인공 도치의 각성과 성장이 되어야 하는데 영화를 보고 나면 꼭 조윤의 인생과 그의 실패와 그의 죽음을 그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명을 바꾸기 위해 생을 걸어본 자가 있거든 나서가라. 내 그자의 칼이라면 받겠다. 윤종빈 감독의 신작 공작은 조금 더 진지하게 첩보물의 형식을 띠고 시작합니다.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건조한 톤의 화면과 단 한 장면도 대충 만들어진 거 없이 신경을 쓴 티가 팍팍 나는 생경한 배경들이 차갑고 냉혹한 스파이들의 세계를 제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첩보 영화에서 흔히 기대하는 그러니까 밀정에서 보여줬던 기차 총격전처럼 꽉 조여놨던 긴장감을 확 터트리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죠. 현실의 스파이들에게 이렇게 총을 난사하는 상황 자체가 생긴다는 게 이미 작전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영화를 채우고 있는 건 남북의 대치 상황이라는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긴장감입니다. 이성민이 연기하는 캐릭터인 리명호는 주인공인 흑금성과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대단히 이질적이고 위험한 인물처럼 보이죠. 당에서 그런 사람을 믿긴 쉽지 않을 것이오. 이들은 주윤발처럼 권총을 난사하면서 싸우지 않고 치밀한 작전으로 서로를 속이고 혹은 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입으로 싸웁니다. 사람 말에 그들의 진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둑을 두고 있는 것 같은 수싸움과 순발력 있는 오랄 액션이 이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박 선생, 억하면 좋겠어. 전혀 새로울 게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변수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스포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단점은 초반부와 중반부에서 잘 쌓아올린 긴장감을 막판에 다소 생뚱맞고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은 도니 브레스코처럼 끝난다는 느낌이죠. 저는 공작의 마지막이 조금 차갑게 갔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심파까지는 절대로 아니지만 막판에 갑자기 그렇게 훈훈해지는 건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러나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공작은 진짜 흉작도 이런 흉작이 없는 2018년의 한국 영화 중에서는 한 번쯤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극장에서 보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나중에 IPTV에서라도 말이죠. 단 첩보 액션 영화를 기대하시는 분은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영화는 액션이 아예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액션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정도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영화적 성취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인천 상륙 작전이 빨갱이 때려잡는 영화니까 무조건 훌륭한 영화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공작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분들의 눈에는 이 영화가 김대중 정권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좌파 영화로 보일 게 분명합니다. 아니 영화는 영화로 보지 않고 왜 자꾸 정치 얘기하느냐고 하시는 분들께서 꼭 이런 영화는 꼭 영화로 못 보신단 말이죠. 신기한 일이에요.